안녕하세요. 여행을 직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관광 가이드 자격증 한 번에 준비하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관광 국사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은 관광 자원 해설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관광 자원 해설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관광자원 해설 목차는 책마다 아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목차가 이름만 살짝 다를 뿐이죠. 관광자원 해설에는 관광자원 개론, 관광자원 의미와 해설,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복합형 관광자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등 최신 관광과 관련된 뉴스까지 모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비록 책에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관광 자원에 대한 설명이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 시험 범위는 우리나라 관광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책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내 여행 많이 다니셨나요? 관광 자원 해설을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이 조금 유리합니다. 국내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명만 들어서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 해설은 우리나라 지리 공부를 같이 하셔야 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뭐가 유명하고 어떤 특산품이 유명한지 알지만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명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광자원 해설을 공부할 때는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나라 여행지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여행지도만큼 보기 쉽게 잘 표시해 놓은 지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진을 잘 보시면 가운데 지리산이 있고 그 아래 화개장터가 보이시나요? 화개장터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도를 보면은 화개장터 옆에 물길이 바로 섬진강이고요. 섬진강을 기준으로 왼쪽은 전라도, 오른쪽은 경상도입니다. 그리고 화개장터 옆에 쌍계사 심리 벚꽃길은 우리나라 봄철 여행 명소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지도를 잘 보면은 4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는 그 지역에 유명한 것이 무엇이 있고 언제 가볼 만한지 이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어서 지도만 열심히 봐도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유명한 것들을 공부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국내 여행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 저는 지도를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연관해서 기억하기도 좋고 차후에 면접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내에서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이 지도를만 있으면 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행지 동선을 보면서 여행 일정을 잡기에도 아주 유용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관광자원 해설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관광국사랑 비슷합니다. 다만 지도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관광자원 해설은 혼자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스터디 멤버끼리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방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는 상대방이 대답을 못했을 경우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때 마치 가이드가 관광객한테 설명을 해주듯이 해설을 하면은 이 역시 면접에 연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3대 보물은? 이라고 질문을 하고 질문자가 대답을 했는데 답변을 못했을 경우에는 질문자가 3대 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는 마치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3대 보물을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광자원 해설은 스터디를 구성해서 함께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관광국사처럼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시험날을 위한 비법 노트까지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터디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이드라는 직업은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터디 멤버들과 함께 시험 준비를 하고 2차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미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하면서 끈끈한 관계 덕에 나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동료로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스터디를 같이 준비한 친구들과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서로 같은 분야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행 가이드 자격증 종류와 정의, 여행 가이드 자격증 활용과 미래, 자격증 시험 준비 방법, 관광국사, 관광자원 해설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한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여행으로 직업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가 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후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못다한 이야기, 궁금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